호기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주 다양한 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강의는 시낭송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낭송을 이미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면서 선배님으로서 좀 이끌어주시면서 같이 진행을 하면 더 활발한 강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낭송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이 운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하고 운을 띄워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시를 낭낭하게 암송한다 라는 것이 시낭송입니다. 비글 시자에 낭낭할 낭자에 외송자죠,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시를 낭낭한 소리로 암송하는 것이 바로 시낭송입니다. 그러면 시낭송을 하면은 어떤 점이 좋을까? 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아마 시를 싫어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시낭송을 한다? 그냥 잘 몰라도 그죠?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좋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를 낭송을 하면은 정서가 안정되고 감성이 풍부해진다. 이건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죠? 그냥 생각해봐도 그런 생각이 들죠. 예쁜 말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시를 우리가 낭송했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죠? 감성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그 시를 낭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거, 뭐가 좋지? 했을 때 한마디로 압축된 말이 있습니다. 이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시 300이면 사무사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 논어의 공자님이 엮은 논어의 위정편에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좋은 시 300편을 알면 마음속에 비뚤어진 생각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바로 시 300이면 사무사라는 말인데요. 그럼 여기서 좋은 시 300편의 기준은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사서 삼경 중에 시경, 서경, 역경 아시죠? 그죠? 시경에 있는 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경이라는 것은 공자님이 엮은 책인데요. 중국 그 고대 하은주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노래 가사말 있지 않습니까? 가요, 노랫말들 중에서 교훈적이고 아름답고 한 시어들을 노랫말들을 뽑아서 엮은 것이 바로 시경이라는 책인데요. 여기는 한 306편 정도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자님이 말하는 시 300이면 사무사라고 할 때 좋은 시 300편의 기준은 그 시경에 있는 시 300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좋은 시를 많이 알면은 마음속에 비뚤어진 생각이 없어지고 정서가 안정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치매를 예방한다. 요즘 어떻습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아주 100세 시대가 됐죠, 그죠? 예,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오래 살아야 될까요? 건강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죠? 지금 현대인들이 오래 장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를 위협하고 무서운 병이 뭐죠? 치매입니다. 치매는 걸리면은 약이 없어요. 그죠?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라.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해라.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서와 또 명상. 네, 독서 속에는 신앙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를 많이 읽고 시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시어들을 새기고 암송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하는 그런 것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언어 습관을 고칠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한 60여 분 정도가 와 계셔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말을 굉장히 저처럼 그죠? 또박또박
말하기 좋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느려 터지게 해가지고 속이 답답하게, 그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다양한 언어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시낭송을 하는 것은요, 어때요? 시낭송을 하면은 빠르게 해서도 안 돼요. 느리게 해서도 안 되고, 발음을 불분명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죠? 시낭송을 막 빨리 해서 되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죠? 너무 느리게 해도 또 지루해서 안 됩니다. 예전에는 신앙송을 좀 느리게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편안하게 하는 그런 낭송법으로 낭송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송을 하다 보면은 이 빠르고 느리고 잘못된 그런 언어 습관들이 다 교정이 됩니다. 한참 하다 보면 교정이 돼요. 예, 이런 잘못된 언어 습관을 고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말끝을 흐리거나 또 말을 더듬는 습관, 말을 어떤 분들 하시는 분들 보면은 끝이 흐려요. 그죠? 머리는 있는데 꽁지가 없어. 그리고 뭔가 우유부단하고 말끝을 흐리는 분들, 이런 분들도 신앙송 하면서 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투리를 교정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지방 사투리가 많이 있지만은 가장 신앙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투리가 어느 사투리일까요? 맞습니다.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혹시 경상도 분 계세요, 여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군요. 안 계실 리가 없는데 그죠? 저도 사실 경상도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경상도 말을 하려면 저도 정확하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전주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전라도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전라도 사투리도 구사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신앙송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쓰시는 분들, 전라도 사투리는 사실 그다지 문제가 안 돼요. 조금만 바꾸면은 됩니다. 사실 신앙송 하는 데서 굉장히 힘이 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사투리가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투리를 교정할 수 있다. 정확한 장단음을 구사할 수 있다. 네. 아나운서들이 사투리를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정확한 장단음을 구사해서 해야 되듯이 신앙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장단음을 체크해서 하다 보면은 언제 나도 모르게 그게 딱 인지가 돼서 정확한 장단음을 스스로 깨우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 언어에 있어서도 정확한 장단음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담대한 발표력을 키우고 대중 앞에서 정확한, 이따가 시를 배워보고, 그죠? 앞에 나와서 또 낭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그래서 오늘 이 마이크도 2개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예, 한 분씩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분씩 나오셔가지고 오늘 배운 시를 한번 마이크에 대고, 그죠? 낭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께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신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빼먹은 게 있어요. 시를 낭송하면서 첫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몇 줄입니까? 3줄이죠, 그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이게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송을 주제로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신앙송으로 우리 첫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팀, B팀 나눠가지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서로 마주보면서 너도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풀꽃은 같이 하겠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 A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마주보세요. 마주보시고 너도 그렇다. 오늘 시 한 편을 이 즉석에서 한 편 외우신 거예요. 그죠? 이제 어디 가서 써먹으세요. 풀꽃.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송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신앙송을 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짧고 그래서 몇 개로 핵심적인 것만 요약을 해왔습니다. 자, 단전을 통한 발성과 호흡을 한다. 신앙송을 잘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뽑아라.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뽑아라 하면 바로 1번입니다. 단전을 통한 발성과 호흡. 네, 우리가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호흡이 있어요? 호흡의 종류에는 흉식호흡이 있고 복식호흡이 있고 단전호흡이 있어요. 예, 흉식호흡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가슴으로 하는 호흡. 그래서 좀 얕은 호흡이죠. 이거는 좀 뭔가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 하는 그 가슴으로 하는 흉식호흡이 있고, 그 다음에 복식호흡이 있습니다. 이 복식호흡과 단전호흡을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전호흡도 사실은 복식호흡이라는 큰 아웃라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잘 구분을 세부적으로 하자면은 배꼽이 경계가 됩니다. 상복부가 공기가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하는 호흡이 복식호흡이 되고 단전호흡은 배꼽 밑에입니다. 배꼽 밑에 아랫배, 그죠? 아랫배에만 다 기와 호흡을 모아서 하는 것이 단전호흡입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은 윗배가 불러오지만 단전은 아랫배만 올챙이 배처럼 볼록하게 불려서 하는 것이 단전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깊은 그 기관이 어디냐면 바로 단전입니다. 예, 단전이 가장 깊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송을 하는 데 있어서 깊이 있는 울림으로 깊이 있는 소리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단전을 활용한 발성과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있다가 일어서서 그죠? 단전을 어떻게 하면은 잘 단련해서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발음을 구사한다. 예, 요 뒤에 가면 또 발음 연습하는 게 있어요. 발음 연습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낭송한다. 우리가 어떤 시를 낭송하는 데 있어서 무슨 시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산문하고는 달라요. 그죠? 산문 그냥 쭉 읽으면은 무슨 뜻인지 금방 뭐 이해가 되지만은 시라는 것은 함축되어 있는 시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메타포, 은유, 비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낭송할 때는 그 시가 정확히 무슨 뭐에 대해서 쓴 시인가를 알고 낭송을 해야지 낭송이 되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낭송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시를 정확히 의미를 파악한다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시를 낭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랄지 이런 시를 낭송한다고 했을 때 그 시 액면 그대로만 봐서는 시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봐야 될까요?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 됩니다.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죠? 일제 강점기 때죠. 예, 윤동주 시인은 시로서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그런 제목을 쓰고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28살 때 사망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윤동주 시인이 썼던 그 시들은 어때요? 나라 잃은 서름과 울분과 해방에 대한 간절한 염원 이런 것들이 다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시대에 밖으로 꺼내놓으면 안 됩니다. 당장 잡혀가죠. 그러니까 행간에 숨겨두죠. 그랬을 때 윤동주 시인의 시를 우리가 이해해서 낭송한다고 했을 때는 액면 그대로만 봐서는 절대로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제대로 낭송할 수가 없죠. 시대적인 배경을 같이 더불어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낭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준비운동 11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